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의총을 통해서 3가지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요 핵심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떤지 이분 모시고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의원총회 마치고 막 달려오신 분입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네. 저희가 언제 인터뷰했죠? 지금 취재 편의점 처음 오셨죠? 네, 여기 처음이에요. 혹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되겠네요. 아직 안 했고 빨리 지금 핸드폰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할게요. 아, 진짜 꺼내지 마시고. 네,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의총하고 오셨는데 예. 의총 내용 어떤 건지 살짝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가 있었나? 개식용 금지, 그러니까 종식법에 네. 대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개식용 금지. 예.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했었던 법안이고 네. 한정혜 의원님이 이제 대표 발의자이시기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국회 내에 있는 동물복지 국회 포럼의 공동대표가 박홍근 한정혜 의원님이신데 네. 그 두 분께서 또 계속적으로 여당도 설득해 가면서 추진을 해오셨고 저도 지난 대선에서 동물권위원장을 하면서 동물과 관련된 네. 이 생명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면서 예. 이슈화를 계속 시켜왔는데 예. 결국은 법안을 통해서 개식용을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법안인데요. 이것을 이제 당론으로 채택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상당히 시달리기도 했었거든요. 반대 네. 목소리도 많고. 네. 예.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됐다. 그리고 이젠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요. 네. 오늘 동물권 단체 101곳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서명을 저희 민주당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 3,500장 정도를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다, 35,000. 35,000. 네.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취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고 네. 몇몇 분들은 막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는 21대 국회 안에서 몇 년을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거의 한 20년간의 싸움이셨다고. 사실 이 법안을 문재인 정부 때 했더라면 어땠겠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김건희법이라고 또. 아유, 뭐 좋은 건 다 자기네 법이라고 만들고 싶겠죠. 네. 하지만 기록을 지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에도 하지 못했던 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함께 손을 잡았더라면 네. 그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 여론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공론화 과정들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해왔고 네. 그 결과물이 이제 좀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만 했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최상병 사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네. 관련된 것 국정조사, 그리고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방송 관련된 3가지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오늘은 저게 있었어요. 오송 참사와 네. 관련된 내용도 네. 있었는데 그게 네. 국조였는지 당론이었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네. 오늘 국정조사로 우리가 제출한다는 네. 걸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자, 방송 그러면 사업으로. 하여튼 오늘 뭐 그 의총 과정에서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어떤 네.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의총이었던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내용 정리해 주실 거는? 이제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예, 이동관 위원장. 이제 예. 제가 과방위 위원이고 네. 언론 탄압 대책위의 위원장이었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은 당연히 본회의가 정해져 있는 내일 이제 바로 직전에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고 오늘은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듣는 자리였고요. 근데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미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동관의 인사청문회 전부터 예. 상당수의 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네. 언론 탄압의 장본인이고 언론 장악 기술자이고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사가 강행됐고 임명이 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임됐거든요. 네. 제가 세보니까 한 10명가량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권태선 이사장이나 김기중 이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부당해 하고 예. 다시 돌아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방통위원장은 또 그 다음 임명을 막 강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법치주의에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심지어는 방통위는 방송을 심의하거나 편성의 그 편성 제작권에 개입할 여지가 법적으로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막 자행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 사항들이 워낙 많은 경우라 네. 사실 국감장에서 한 달 동안 과방위 위원들이 감사를 해보니 네. 이 위중함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방송장악인이 그걸 멈추어라. 네.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든지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 김만배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언론사가 4곳, 기자들은 7명이 압수수색 당했고 그러니까요. 검사 10명으로 특별검사팀까지 만들어서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네. 더는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국감을 통해서 과방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들로 많이 나왔다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차분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그 KBS 박민 사장 예.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장제원 과방위원장하고도 설전을 하셨어요. 뭐 저는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장제원 것 같아요. 위원장이 네. 왜냐하면 의원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은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다 줍니다. 네. 무슨 별 이유가 없는 한. 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너무 제출 안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저는 의견을 개진했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승래 간사님이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 전에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박민 후보자가 네. 이마저마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지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겠습니다. 네. 라는 게 통상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민정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와. 거기에 대한 사과를 네. 해야 한다 후보자가. 그래야 인사청문회가 돌아간다. 네. 라고 위원장께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장은 그걸 거절했고 네. 그래서 제 발언 시간이 왔을 때 네. 그러면 제가 신상 발언으로 1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막으시더라고요. 그것 차라리 그 1분 시간 주는 게 낫지 10분도 넘게 아마 설전을 벌였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장에게 항의 표시를 하고 인청을 진행해야 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어제 사실 박민 후보의 발언 가운데 문제적 발언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KBS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를 하고 또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속보 경쟁하지 않겠다면서 기자들이 자꾸 쓰려고 하는 게 문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뭐 형이라고 부른다. 네. 요새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 누나하고 남동생 사이라고 여기 뭐 형이 나고 무슨 친족 사이도 아니고 말이죠. 예, 공과 사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정부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두가 예.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네. 주요 공직자를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일부러라도 대통령과 거리를 멀리하고 그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해왔던 것들이죠. 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 사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오히려 그걸 더 깨버리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더 과시하고 예. 그래서 어제 박민 후보자는 인청에서의 그 답변하는 태도들을 보면 그래요 몇 시간만 버티면 돼. 어차피 자료 제출 요구하지만 안 줘도 상관없어. 네. 라는 그 느낌을 저희가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1억을 빌렸는데 다시 갚았대요. 네. 그러면 그거를 통장 잔고 증명을 그 부분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사생활 침해래요. 그래 놓고선 그날 장제원 위원장하고 저하고 막 설전을 막 펼치니까 네, 그날 네. 저녁에서야 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사생활 침해라고. 그러니까 예. 인사청문 위원들을 대하는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이 네. 그냥 뭐 대충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 여론에서 검증을 해도 네. 언론이 검증을 해도 그냥 뭐 넘어가면 되지. 어차피 내가 구속되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게 너무 팽배해져 있어서 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인사청문 제도라는 거에 대해 되게 회의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네. 어제도 그랬고요. 아이고, 고민정 의원님 응원 댓글이 되게 많이 고민정 똑똑하고 잘하고 있음.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제가 또 고민정 화이팅 힘내세요. 고민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고민정 바른 사람임. 뭐 이렇게 예, 아주 뭐 규정을 해서 예. 자, 나 고민정님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박민 사장이 앞으로 보도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되면 보도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기자들은요, 앞서 이제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의혹 제기도 보도의 일환이거든요. 실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팩트로 확인이 되면 그게 사실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KBS는 뭘 쓰겠다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분의 마인드가 네. 그래서 이제 신문사 출신이 방송사에 와서 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우려를 KBS 내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의 발언을 보면 그냥 신문사 편집국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라디오 지적도 많이 하시던데 라디오는 보도국 기자들이 담당하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주진우 씨가 라디오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라디오 제작국이 따로 있고 PD들이 주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다음에 그 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취재하고 등등은 이 편성권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 위법입니다. 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세월호 당시에 이거 보도에서 빼주십시오라는 네, 네. 말 했다가 유죄 판결 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하시더라도 계속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편집국장의 마인드를 버려라. 당신은 사장이고 네. 보도국에서 어떤 보도를 하든 사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장은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네. 는 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보통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 기간은 청문회는 하루지만 그 네. 전에 언론에서 막 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원들도 막 파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날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대통령이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국민들이 검증을 해도 언론이 검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뭐 다 마음대로 다 하고 책임도 다 마음대로 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5년만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맞나 영구 집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서 되게 좀 기이하다. 네.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내려오게 되고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네. 되고 모든 수사선상에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했던 사람이고 전직 대통령들을 다 구속시켰던 사람 네.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계산을 갖고 하는 건지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동관 위원장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네. 탄핵 요건이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민주당 안에 대체로 일치된 의견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탄핵의 요건이 될까요? 그 사안들을 아직은 이제 정리 중에 정리 있어서 중에 있고.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다만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미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 중심으로만 네.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은 그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 자체 네.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의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이 됐었던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한 달 반 정도
네. 걸로 기록을 찾았는데 예. 그때는 단 한 차례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결을 할 수 없죠. 한 사람만 있으면 의결 정족수 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아, 두 사람도. 예, 두 사람. 왜냐하면 예.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예,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 전체가 5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김현 위원이 예, 계실 예, 때만 예. 해도 3명이었고 그렇죠. 그중에 김현 위원이 안 나오셔도 예. 3명 중에 2명이 명. 나와서 찬성한 것이니까 네, 통과. 이것까지 어떻게 뭐라고 우리가 반대 못했지만 네. 현재는 과반이 아닌 2명만 존재하는 그렇죠. 상황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예. 이거는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위원회가 형해화되는 건데 전체 네. 5인 합의제 기구인데 맞습니다. 이 합의제가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상인 변호사 둘이서 모든 걸 의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심지어는 그렇게 위원들이 구성이 될 때는 여당이 얼마, 야당이 얼마 추천해가지고 네. 이걸 구성하기 때문에 합의제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인, 이동관 두 분 다 네. 대통령 몫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몫으로 되어 있는 예. 3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민희 위원 내정자. 였었죠. 예, 내정자 신분은 이제 더 이상 내려놓겠다. 내정자를 사퇴하는 기자회견 전 또 처음 봅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명실상부 2인 체제가 되는 거고 이 2인 네. 체제에서 예컨대 내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의결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명 체제가 되는 거죠.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되는 거고 예. 한 명이 되면 어떻게 그야말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리죠. 그야말로 식물 방통위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것을 타개하고 싶으시다면 네. 대통령께서 그리고 국회에게 요청을 해서 나머지 3명에 대한 네. 임명을 하시면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왜냐하면 이제 최민희 네. 후보가 거기서 이제 임명이 안 되고 내정만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정만 7개월째였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자리가 다 공석이 돼 있으니 네. 국회에게 의결을 요청을 하면 네. 저희가 이제 3명을 한꺼번에 다 임명을 하면 네. 그래도 4명으로 운영은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지금 상황을 보면 매우 기이한 언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그리고 정부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민주당 때문에 또 방송 정책이 아니 해야 될 제대로 일을 좀 돌아가지 않을 했으면 것 같다. 좋겠습니다. 해야 될 일을 좀 해라.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음. 방통위는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방통위는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는 것이고 네. 방심위조차도 방통위의 지시를 받지 못하게 독립성을 의무적으로 권한 부여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짜뉴스 근절 TF라는 걸 방통위가 만들면서 네. 방심위 직원을 불러서 방심위에게 지시를 내린 바도 있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스스로 이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JTBC 등을 통해서 부당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네.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뉴스타파의 그 해당 보도를 할 때 네. 그걸 어떻게 검증했느냐, 어떤 식으로 그 취재 내용을 알게 됐느냐 네.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기자들의 그건 검열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검열이죠. 네. 완전 옛날 사전 검열이 부활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시는 이유가 물론 이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올리는 것에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로 전 좀 보수적인 편에 섰었고 그런데 이게 해도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목 끝까지 그냥 다 차올라 버려 넘쳐버린 상황까지 온 것이고 네. 국민과 야당과 시민단체들에서 경고를 계속하면 한두 번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수도 없이 하면 좀 듣는 구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듣는 구석도 없다. 예. 예. 참 답답합니다. 제가 사리가 쌓일 것 같아요. 고민정 최고위원님 사리가 쌓인다고 말씀 주셨어요. 정치 이슈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실은 내년 총선 앞두고 네. 국민의힘은 뭐 지금 연일 혁신위원장이 신문 일면 머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에 끼칠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하나는 비교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저지른다. 네. 그것이 거칠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너무 무겁게 보여지는 부분이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대한 네. 우리는 이래도 되나? 우리 너무 몸조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또 젊은 사람들이 자꾸 영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당은 이준석도 있고 천하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다른 목소리 내면 자꾸 뭐라 하시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원들이요? 언론에서 특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냥 네. 뭐 그런 목소리도 있고 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민주당은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많은 곳이다 네. 라고만 바라봐 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그냥 친명이고 비명이고 반명이고 이 프레임에 사람을 넣어버리니까 네. 괴롭죠. 그럼 아무래도 말하는 것이 자꾸 이제 스스로 검열하게 네. 되고. 의원님들도 자기 검열하십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혹시 이 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당에 뭔가를 저희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예.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네. 대선과 지선에서 졌던 뼈아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네. 그렇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흩어지지 말자는 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다른 목소리들을 강하게 내는 게 아무래도 좀 적긴 한데요. 그러나 지금은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는 쪽이 관심을 받는 듯하지만 네. 총선에서의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시 문제도 그렇고 공매도 문제도 그렇고 막 던지고 있는데 뒷감당은 못하고 있죠. 지금은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 같아서 혹하는 마음에 눈길을 주지만 네. 결국은 그 무능함에 역시 이 정부는 불안정하고 무능한 정권이구나 네. 라는 심판론이 전 작동된다고 보고요. 근데 의원님 그 비명계들이 실제로 이준석 신당으로 이동할까요? 전 안 한다고 봅니다. 한 명도요? 이상민 의원은 만난 것 같던데요. 예, 그분은 발언을 보니까 네. 꼭 갈 것처럼 예. 말씀은 하시던데 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간 사람을 네.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낙동강 오리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네. 계속 그 제3지대에 남아 있을 것이냐. 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 겁니다. 예. 결국은 총선을 직전에 두고 다시금 이 통합하는 거다. 모양새를 보여줄 거다. 결국은 이제 제3지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럼요. 이준석은 신당을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죠. 당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네. 캐스팅 보트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의원님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냥 캐스팅 보트로 남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예. 존재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제1당이든 제2당이든 거대 정당을 네. 이 소나귀에 넣을 거다. 그죠. 장악하려는 예. 그런 계산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준석 신당 하긴 할 걸로 보이세요? 네, 할 걸로 봐요. 예, 하긴 할 텐데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 이후에 총선 전에 저는 총선 전에 네. 그럼 총선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에드벌룬 띄었다가 내년 총선 전에 국민의힘하고 합당해서 더 큰 세력을 만들어서 보수 정당으로 총선을 치른다. 네. 그런 계산으로 보인다. 네. 그러면 총선 승리의 영광은 모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과반을 차지했고 어쨌든 통합했고 끌어안았다는 모양새를 다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림일 거란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갔다. 그럼 국민의힘까지 갈 마음이 있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행동을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갈 사람은
영역. 그래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로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내년 총선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준연동형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연동형 비례제로 갈 거냐, 이제 두 개의 주요 쟁점이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입장을 정했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여전히 그 의견들이 아니 지금 그 많아요. 법정 기한을 7개월이나 그러게요. 넘었는데 아직도 의견을 못 정하면 민주당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좀 빨리 정해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거의 무조건. 아주 욕망에 충실한 정당이니까 네. 예, 드러내놓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자 이런 주의인 것 같거든요. 예. 저희도 아직은 정하지 못한 건 그만큼 이제 복잡한 그 의견들이 이해관계? 네, 많다는 의미고 네. 뭐 저조차도 어떤 것이 과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데 유효할 것인가. 지금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민주당이 이기는 거, 예. 제가 광진을 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예. 네. 그러려면 이제 이탄희 의원님은 여러 연합 세력들 예. 연합해가지고 200석. 그 반윤 전선을 만들자라는 건데 네. 저는 근데 그 200석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별로 그 용납되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민주당이 글쎄요 과반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하거든요. 네. 특히 서울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쉽지 않습니다. 서울이 쉽지 않다는 거는 대체로 박빙 지역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서울의 한강벨트는 예. 기본적으로 박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말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지역이 많았어요. 2, 3천 표 차이로 그렇죠. 예,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분석도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아직 입장을 못 정했다 하더라도 의원님 생각에는 병립형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됩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든 저것이든 뭐 그냥 정해지는 대로 가겠다 뭐 네.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의 입장은 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면 민주당이 일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실함이 좀 있고 네.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도의 상대를 만났더라면 아예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곳들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 그 절박함이 좀 극에 달아 있는 상황이어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만들었던 거를 다시 퇴보할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밀린다 하더라도 네. 연동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실리와 명분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해낼 것인지가 이제 지도부의 역할인 네. 건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여러 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실제로 표 분석도 좀 해보면서 네. 지금은 감정적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차갑게 결정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김포 문제도 그렇고 공매도 문제도 그렇고 물론 이제 하루 사이에 막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과연 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을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이러면요. 근데 여하튼 국민의힘의 이 정치 노선은 오늘 그 일회용 전면 네. 해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욕망에 충실하면서 거의 저는 약간 협박받는 것 같아요. 너 표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너 표 없어? 그러면 너는 국물도 없어. 예컨대 뭐 노숙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예산은 주는데 청소년 예산 또 싹 다 깎아버리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전북도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도 표 안 된다 싶으면 싹둑.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막 염치 없이 뭐 가치에 어긋나게 또 그런 정치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상대에 맞서서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해야 되냐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이 인내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있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비 맞아도 되냐라는 요구가 저희 안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나 이 시기를 잘 견뎌내지 않으면 네. 똑같은 취급을 당하기 일쑤일 거고 한번 그 신뢰를 잃고 나면은 다시 회복은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그 방식들은 대통령으로서의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방식이거든요. 공약은 그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네. 감당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 시절 생각하면서 네. 좋아 빠르게 가자 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네. 그게 국민들이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되게 네. 프레시하고 괜찮습니다. 네. 뭔가 화끈한 것 같고 그러나 한번 대선 국면에서 경험을 해봤고 네. 그리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숱하게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아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떠한 계산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기에 휘말려 들지만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지금 켜켜이 정부를 심판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다만 그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네. 그래 이제 대통령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해당 사안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반응을 가지고 이 표심으로까지 연결되느냐. 네. 전 정확하게 이제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국 신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다른 사람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제가 없는 이동관에 네. 너무 제가 올인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러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연도 있고 예. 친분도 있고 그런 이제 후배 동생으로서의 네. 예. 입장은 예. 본인이 너무 상처받고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큽니다. 인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상황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등장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늘 그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들이 긴 호흡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스스로 되뇌이면서 긴 호흡선상에서 우리 조국 수석님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네.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 혹은 어떤 정치 집단으로서는 네. 표 계산을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도움을 받자고 한 분의 그 고통을 또다시 고통을 또 한번 내어놓아라라고 네. 얘기하는 게 전 좀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네. 물론 이제 본인의 성격은 공과 사가 있으면 공 쪽에다가 무척이나 무게감을 두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네. 밥을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책을 읽을 때 해도 좀 그래요. 네. 저보다도 그게 더 강한 네. 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고민이 아마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면 정당을 만들지 않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죠? 뛰어들지 않는 거죠. 정치에 어떤 뛰어들지 형식이든. 않는 것. 지금은. 예, 지금은 조국 그 전 장관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막 급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네. 다양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막힘없이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통과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통과되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그분의 몫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는 신경 쓰고 싶지는 않고요. 네. 입법부를 더 이상은 짓밟지 않으시길 바라고 네.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삼권 분립으로 권한들이 팽팽하게 존재해야 민주주의가 받쳐지는 형국인 겁니다. 네. 근데 너무 입법부를 적으로만 생각하셔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네. 내일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네. 필리버스터는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모두 60명 정도 필리버스터 사전 그것도 억지로 신청. 짰더만요. 기사를 보니까. 아, 그런가요? 근데 예. 어쨌든 중지는 없어요. 이제 한 명 딱 있고 나머지는 초재선이라서 아니 뭐 우리 다 잘릴 판인데 무슨 필리버스터냐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 예. 원내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저희 과방위원들은 전원이 다 필리버스터에 동참하시겠다고 네,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꽤나 여러 사람들이 나서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시점에 네. 두 가지 법안은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킨다. 그다음에 네. 뭐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내일은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좀 막판에 네. 본회의 전에 본회의 의총에서 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라서요. 예, 예. 그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편의점에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그 국정 운영을 나이브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하시는 거 옆에서 가까이 지켜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동안 의원으로서 무너져 내리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언론 분야는 이제 기자들이고 이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사명감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좀 눈여겨 봐주시고 그리고 요새 연말이라 그래 그 얘기 해야 되겠다. 네. 연말이라 다들 후원금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예. 갖고 올 걸. 그런 걸 또 예. 준비를 안 했는데. 예.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 그 전에 이제 개미 후원자들이 많으셨는데 네.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사실 사무실 운영하는 것도 아이고. 되게 막 버거운 상황이긴 한데 예. 그래도 편의점에서 혹시 괜찮네 고민 좀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예. 싶으신 분들은 네. 올 연말 다 가기 전에 예. 한번 예. 고민정을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후원 계좌를 채워주시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장에서 네. 특히 이제 언론이 상당히 많이 탄압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 또 언론인 출신으로서 국회에서 역할이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종종 편의점에 들러서 좋은 상품 많이 진열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어떤 이슈 빼서 충분하게 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후원할게요. 소액이지만 하셨습니다. 예, 꼭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